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현입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소개 시간입니다. 저희가 학교 전형 또는 학교 소개를 할 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서 찍을 건데, 형식은 이렇습니다. 파트 1 학교 전체적인 소개, 파트 2는 바뀐 입시 전형 소개, 파트 3는 입결 소개인데, 오늘은 그 파트 2에 해당되는 2021학년도 시립대 전형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전형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원과 어떤 전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1,700명 정도에서 63% 정도를 수시로 모집을 하고 37.8% 정도를 정시로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예정이죠. 2021학년도니까. 전형은 이렇습니다. 논술, 교과, 종합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에 할당이 되어 있죠. 물론 수시에는 굉장히 자잘자잘한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정원 외 전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의 전체적인 개략적인 거를 좀 러프하게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굵직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 이 3개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립대 전형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요겁니다. 자, 요즘에 물론 핫한 전형은 정시보다는 종합 전형이죠. 563명을 뽑고 전체의 33%를 뽑습니다. 많이 뽑습니다. 최근에 종합전형 비율이 막 늘고 막 난리를 치고 논술 같은 경우는 또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도 하죠.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종합전형이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 수치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친구를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기준이 불명확할 수도 있고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이런 권고를 하죠. 야, 좋은 취지는 알겠어. 하지만 교과라든가 정시처럼 좀 객관성이 확보된 전형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 그걸 한 30% 맞춰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시립대에서는 오케이. 정시를 30% 이상 맞췄습니다. 그런데 30% 정도가 아닌 37.8%라고 적혀있죠. 거의 38%입니다. 그럼 수시를 100%로 채우는 학교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2월 되는 인원이 생깁니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100% 등록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시립대에서는 정시 모집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수능 봐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 정도를 보시고 두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입시 전형이 요즘에 많이 바뀝니다. 현재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교과과정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랑 실제로 정시를 보는 수능 선택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입학 전형을 2020, 2021, 2022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소개해드린 시립대 같은 경우는 2020과 2021학년도의 전형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란은 없겠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 논술을 먼저 보시면 총 101명을 선발합니다. 비율은 이렇습니다. 전체 100인데 전형 요소는 논술 60%와 교과 40%로 일괄 선발을 하고 전 학년 전 교과의 내신의 등급을 반영하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다. 이게 요즘에 수능 최저 없는 논술이 많죠. 차이는 뭐냐면 그나마 논술이 조금 작년과 바뀐 부분이 있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인원이 좀 줄었죠. 논술 전형이 40명 정도가 줄었는데 논술 전형은 점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없어지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큰 차이는 다단계 전형에서 일괄 모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 논술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에 한해서 2단계 교과를 보는 다단계 전형의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그냥 논술 60에 교과 40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보고 가면 최종 당락을 그냥 빵 발표하는 컨셉이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
전형이 좀 심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도 좀 바뀌었냐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도 예전에는 좀 자잘한 디테일한 정보까지 반영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냥 등급만 반영하는 걸로 좀 간소화됐다 이겁니다.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절차가 심플해졌다 이거죠. 다음은 교과입니다. 교과는 크게 인원 변화가 없습니다. 184, 193 큰 차이가 없고 교과 100%입니다. 교과에서는 교과 100% 보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10%나 20% 정도를 이제 비교과라고 해서 출결이나 봉사로 기본 점수를 깔아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에 조금 버프가 생기죠. 근데 여기는 교과 100%를 그냥 뽑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 다음 줄인데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표시를 해놨겠죠. 기타 3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교과 전형에서 내신 100입니다. 학년 가중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과목을 보냐면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봅니다.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을 보죠. 그런데 여기는 국수영탐이 100이 아니고 70%고 나머지 기타 과목을 30% 반영합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하면 기타 과목은 빼고 주요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마치 그 자사고 학생들 면접에서 전 과목 점수 반영하듯이 약간 그런 컨셉으로 뽑습니다. 교과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문과는 3학 7이고 자연은 3학 8입니다. 그리고 학년별 가중치는 전 학년,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인원이 좀 많은 편은 아니죠. 종합전형이 훨씬 더 3배 가까이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전형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작년, 재작년 평균 경쟁률이 무려 교과가 10대 1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반값 등록금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학교죠. 자, 다음은 종합입니다. 종합은 전체 전형 중에서 수시에서 가장 많은 전형을 뽑는다고 그랬고 563명을 선발합니다. 다단계로 뽑습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보게 되는데 1단계 서류가 2에서 4배수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3배수를 뽑습니다. 근데 더 적게 뽑을 수도 있고 많이 뽑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일단 면접까지 가는 인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단계가 서류 반, 면접 반입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4년제 중학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70%, 면접을 30% 정도 반영합니다. 30%밖에 되지 않은 면접에서도 당락을 가를 수 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무려 면접 점수가 50점이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립대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물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정시입니다. 총 641명. 정시 2월까지 만약에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40%에 육박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수능 100%도 뽑고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정시 비율입니다. 보시면 인문 1, 인문 2 자연인데 크게 봤을 땐 인문계랑 자연이죠. 인문계는 수학 가나형 상관없고 탐구도 사과탐이 상관없고 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 반드시 수학에서 가형을 지정해야 되고 탐구도 과탐을 반영합니다. 이 정시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문과는 탐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못 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덜 중요하답니다.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 1, 2는 탐구가 10%, 15%고 그거를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의 퍼센트를 할당하는 거 보시죠. 반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35%인데 과탐 지정의 30%입니다. 즉 문과는 사탐을 잘 보면 좋지만 못 보더라도 페널티가 좀 적다면 이과는 수학과 과학을 반드시 잘 보셔야 상대적으로 영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절대평가 버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또 있죠. 영어 환산 점수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정시에서 이 등급이라든가 백분이라든가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할 때 학교별로 이 환산표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시 입결을 보실 때 입결 뻥튀기 굉장히 많은데 영어를
입결에 반영하는 순간 적어도 2, 3%에서 많게는 4, 5%까지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산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평가 등급을 똑같은 영어 2등급과 탐구 2등급과 수학 2등급을 같은 등급에 놓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영어는 3, 4등급을 맞아도 수학과 2등급만큼의 퍼센트를 치는 학교들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자연계 1등급을 영어는 200점을 때려주는데 2등급은 198점으로 적혀있죠. 쉽게 말해서 100분위로 봤을 때 1등급이 96, 2등급이 89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상대평가인데 여기는 1등급이 100, 2등급이 99, 3등급이 98입니다. 후하죠. 영어를 집어넣는 순간 입결은 굉장히 후해진다. 물론 올 상반기 때 시립대 입결을 보면 영어 포함 여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게 발표되면 저희가 파트 3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 1, 2가 있는데 인문계열 2는 경제, 세무, 경영 이 세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세무, 경영이라고 하면 문과 중에서도 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 노름을 좀 하겠죠. 그러다 보니 수학의 5% 정도의 조금 더 가중치를 실어주는 과고 인문계열 1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문 그 다음에 인문계열 2는 약간 상경계열 비슷한 과들이고 자연계열은 보니까 중에서 자연계랑 공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경쟁률까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입니다. 물론 논술, 교과, 종합, 정시까지 포함을 해서 경쟁률을 보면 당연히 경쟁률 따지면 논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논술은 35, 45, 52, 48에서 거의 최근에는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대가 논술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제도가 없습니다. 즉 논술만 잘 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괜찮은 친구들 중에서 논술을 수능 공부하지 않고 내시정에 논술을 지원할 수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논술 전형이죠. 교과도 보시면 인원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경쟁률이 15대 1, 12대 1 이렇습니다. 교과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정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통 10대 1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작년 2020학년도 정시 나형 같은 경우는 10.7까지 올라갔죠. 오, 굉장하죠? 최근 3, 4년 동안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나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시립대학교 전형 소개를 하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자면 교과에서 전 과목을 본다는 게 특징이고 논술 인원이 좀 줄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없지만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다.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조금 간소화되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달리 면접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정시를 굉장히 많이 뽑는 학교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